자, 이제 40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법은 1차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오늘 다 가서 복습하면 좋겠지만 부담스러우면 하루에 조금씩 보세요. 하루에 조금씩. 매일 반복해서. 하루에 뭐 판례 10개씩 본다든가. 매일 보세요. 매일. 그럼 따로 민법 판례 공부 안 해도 되죠? 하루 날 잡으려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2차도 해야 되니까 매일 여기 쪼개서 몇 개씩 본다. 계속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포인트 40 그 교재 사신 분이나 특강 드신 분들은 하루에 주제 2개씩 보시면 되죠. 매일. 하루에 주제 2개씩.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공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공법부터 하지 마시고 그 포인트 40 주제 한 3개 정도 보시고 판례 몇 개 보시고 그리고 공법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공법은 하루 종일 하나 민법 보고 하나 어차피 못 끝내요. 공법은. 그러니까 그러게 1차를 그러게 시간을 내서 그러게 하셔요. 그럼 따로 큰 시간 안 내도 1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0번은 일본 모유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일본 모유라면 137조죠.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원칙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 부분과 무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이때는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죠. 나머지는 유효가 됩니다. 이게 이제 137조죠. 자, 그럼 이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가 허가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물인데 토지 건물을 일괄매매예요. 을에게 일괄매매. 그런데 이 토지 허가가 못 받았어요.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죠. 그러면 매매 중에 건물은 그대로 유효인데 토지 부분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그럼 이게 일부 무효입니까?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았는데 토지는 무효, 건물은 유효. 일부 무효가 됐어요. 따라서 매수인 을이 그랬죠. 토지는 무효니까 건물부터 소유권 넘겨 그랬어요. 그럼 을은 원칙을 주장했습니까? 예외를 주장했습니까? 예외죠. 건물 유효. 그러니까 갑이 그랬죠. 갑은 토지가 무효니까 건물도 못 넘겨 그래서요. 그러니까 갑은 원칙 전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을 말대로 토지 무효니까 건물만 소유권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인정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이죠. 이거 인정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토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이더라도 보통 소유자 똑같아요. 같이 팔았단 말은 토지가 무효면 건물도 안 넘기다 이 말입니다. 같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도 아직 소유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무효니까.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한 판례입니다. 그럼 자 40번은 제목이 세 줄이죠? 아니 두 줄이죠? 제목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쉼표 뒤에 국토이용 관리법 있습니까? 다시 제목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중간에 쉼표 있죠? 그 뒤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그 아랫줄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되어 있죠? 매매한 경우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토지에 관한 당구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이런 가상적 의사예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게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말은 아직 토지 무효죠? 건물 등기 청구할 수 있어서요? 없답니다. 없다. 아직 없다. 그래서 둘 다 전부 무효 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42번과 1번을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죠. 139조. 무효에서는 이 무효행위 추인이 제일 중요하죠.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입니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이게 139조입니다. 그럼 새로운 이 말과 소급표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래서 원칙 소급표였습니다.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이 있다면 그 유효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럼 다음 세 가지,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나 104조 불공정행위나 강행규정 위반, 강행법규 위반, 얘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이거 위반은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얘들은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추인해도 무효예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급표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가장 대표적인 가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그럼 무효등기 유용은 소급표에 있었어요? 없는 거죠?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그래서 42번은 제목 아래 밑줄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써있죠? 가로는 제가 같이 써놓은 거예요. 또는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나 반사질서 법률행위 무효일 때 추인 X. 다음 41번은 제목 아래 보세요. 제목 아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므로, 그 다음 시험은 그 다음부터 나오죠? 자, 사선 딱 끊으시고, 자, 사선 뒤에 무효인 가등길, 유효한 등기로 존영키라는 약정은 소급하여 틀려요. 처음부터 틀립니다.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례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1번은 일부 취소입니다. 자, 이제 일부 취소 또는 일부 불능 그런 법조문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137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 취소할 수 있거나 일부가 불능이라면 137조 적용해요. 따라서 법률행위 일부가 취소할 수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예요. 법률행위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 전부 불능입니다. 전부. 이제 이럴 때 한해서 일부가 가능한 거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3번.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도나십니다. 가분적이기 분할 가능성이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의 일부가 특정일 수 있다면, 그 다음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그 다음 가정적 의사 도나십니다. 이 가상적 의사 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고, 또 그 일부 취소는 법률행위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또는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해야지 무효 취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취소도 성립했어야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2번이 그래서, 자, 2번은 제목 밑에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럼 그 일정 부분은 매매가 성립이 안 됐죠? 성립 안 됐잖아요. 그 다음 이는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죠? 그래서 그 특약만을 기망이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립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1번 그 가로 1번 판례도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2번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한번. 그래서 2번 판례는 뭐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이 그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4번은 1번과 2번 있죠. 먼저 2번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2번에서 1번으로 살펴. 2번부터 보는 겁니다. 다시 꺾은 가로 1번, 2번 있죠? 그러면 꺾은 가로 2번에서
2번부터 보시고 꺾은 가로 1번으로 화살표시면 돼요. 순서를 이렇게 본 게 더 편할 겁니다. 우리가 2번을 많이 봤으니까. 자, 2번은 이런 거였죠. 같은 판례요. 같은 내용입니다. 가백에 뭐 주택이 있다. 부동산. 을과 임대차 했죠. 그럼 을은 가백에 보증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을이 적조점이 하죠. 근데 둘이 이걸 합의 해지했어요. 합의 해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 을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그럼 갑이 허락하는 을은 못 나갑니다. 갑이 허락했어요. 그래, 일이 생겨서 나가세요 먼저. 대신 내가 이거 내줄 돈 없으니까 이걸 제3자에게 임대해서 제3자가 보증금 가지고 들어오면 그 보증금 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네 알았습니다. 먼저 나갈게요. 나갔어요. 그럼 임대할지 안 할지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을 발생할 때를 보증금 줄 기한으로 정한 겁니다. 다시 임대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 줄 이행 기한으로 정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날 바로 보증금 줄 기한이 들어야죠? 이날 바로 보증금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주택이 불타 없어졌다. 소실됐다. 그럼 이런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죠? 그럼 이날도 보증금 바로 줘야겠죠? 을, 갑집 불타면 난 타길 다행이죠? 그럼 보증금 받아야 안 받아요? 갑 불사인 거 안 맞습니까? 또 다른 놈은 달라붙을까봐 빨리 가서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발생할 때도 보증금 줄 기한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불가능했더라도 보증금 줄 기한이 돌아야 합니다. 그럼 자 2번 판례 가로 2번 제목 아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가 제3자에게 임대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 도난입니다. 즉 임대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도난입니다. 소실냈죠? 불가능했죠? 그때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판례 몇 번 봤어요? 그럼 이제 위에 1번 판례 1번을 잘 보세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부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할 때 임대하면 보증금 준다라고 부서지 약관을 붙였어요. 다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 임대하는 임대 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사선을 다 긋습니다. 사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만 보증금 주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 안 주는 거 본단 말입니다. 그때는 조건으로 봐야 하고 그 다음 사선 뒤에 표시된 사실, 임대한다는 사실이 발생 도난입니다.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단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동그라미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 도난입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사선을 끌었죠? 그럼 이 사건은 사선 앞이에요, 뒤에요? 사선 뒷부분이죠?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선 앞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보증금 주는 것이고 발생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 안 줘도 된대요. 그것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성취되면 보증금 준다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뒤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도 도래하고 이때도 줘야 한다는 다음에 이건 기한이에요, 기한. 그래서 그 사선 앞뒤를 잘 이해하시고 사선 뒷부분이 밑에 가로 2번하고 똑같으시면 가로 2번하고. 아무튼 둘 다 기한이죠, 기한. 그래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판례예요, 같이. 그래서 사선 뒤가 2번 판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이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죠? 자,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는 증여계약 그랬죠? 그러면 첫 계약이죠? 그럼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내는 겁니까?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는 증여계약. 첫 계약 시작이야 끝내요. 그죠? 시작할 때 약정은 103.5였겠죠?
이건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이해했다가도 잠깐 실수하면 생각을 다를 수 있어요. 자, 헤이즈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증여가 끝난단 말이에요. 증여가 끝나는 조건. 그러니까 헤이즈 조건 나오면 다시 내놔. 이거 다시 내놔. 줬던 걸 다시 뺏는 거예요. 다시 내놔.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 지금 주는데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그럼 첫 계약을 시작할 때 하잖아요. 일단 꼬시려고 내가 지금 너 줄게. 나랑 살자. 근데 너 나 놔두고 도망가려면 다시 내놔야 돼 그 말이죠. 첫 계약 시작하니까 무효. 조건만 무효입니까?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 46번은 제목 아래보세요. 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가로칩니다. 그 불법이 103조요. 아까 첫 계약을 조건으로 증여한다. 증여는 좋은 거죠? 근데 첫 계약이 불법 조건. 그 다음 또는 다시 가로칩니다. 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경우 가로. 두 번째 가로는 시험이 안 나와서요. 그때는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로란 가족법상 행위 조건 붙일 수 없죠? 또는 단독행위 원칙 조건 붙일 수 없죠? 그런데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만 무효입니까? 법률 전부가 무효. 다시 단독행위라든가 가족법상 행위는 원칙 조건 붙일 수 없죠? 근데 거기에 조건 붙였대요. 그게 두 번째 가로. 그때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총을 보셨죠? 약 58개, 약 60개 판례 보셨습니다. 60개 판례. 그 다음 이제 물권법 볼게요. 물권이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약 14문제 나오고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 판례를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무튼 이 판례들은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1번 판례. 1번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 제목. 야,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어차피 시험 혼자 보니까. 자, 1번. 미등기 무허가금을 양수인. 그랬죠? 다시 미등기 무허가금을 양수인. 그럼 등기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소유자 아니죠? 다시 미등기 무허가금을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속어 그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및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그럼 소유자입니까?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그럼 물권자 아니에요. 못한 자가 그 건물 불법 점거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여부 가리고 소국이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면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이더라도 등기 받아야 됩니다. 등기 안 받으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절대 소유자니까 관습법상 물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물권 요청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죠.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자 아니에요. 물권자니까 불법점유자에게도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상 물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어요. 관습법상 물권은 딱 3개라고. 딱 3개 외우세요. 처음에 우리가 관분양 외웠죠. 사람 죽으면 관을 분양해요. 관분양. 관이 뭡니까? 여기 아예 써있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아예 관습법이라고 써있어 여기. 분이 분묘기지권. 양이 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죠? 이건 동산은 법이 없어요. 동산. 법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한 물권. 그래서 관분양, 권분양. 나머지는 관습상 물권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럼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 없죠? 관습상 물권 없어요. 관습상 물권. 그래서 3개 아니면 나머지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부터 이제 물권 요청권이죠. 자, 물권 요청권은 항상 현재 물권자예요.
자, 취소는 소급표 있죠? 시가 과거입니다. 과거. 조건기한은 장래, 미래. 앞으로 발생할 일. 물권자 조건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현재 침해자나 현재 방해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물청 항상 현재 물권자 이강세요. 그럼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현재 물권자죠. 다시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현재 물권자죠. 현재. 따라서 갑이 처음에 토지 소유자인데 갑 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무단 신축했다. 그럼 갑 토지 소유권 방해하죠. 그럼 현재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우리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 매매하면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제 누구만 물권자예요? 이제 갑 종조 물권자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물청 행사 못합니다. 이제 누구만 해야 돼요? 이제 병이 현재 물권자죠. 그러면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는 병만 철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병만. 현재 물권자. 그래서 종조 물권자 물청 행사 못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갑이 토지를 팔아요. 병이 안 살라 그래요. 아, 내가 토지를 마음에 드는데 이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을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막 손에 문신 있고 막 그래서 나의 을한테 철거하란 말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안 산대요. 그러니까 갑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소유권은 당신이 취득하면 내가 철거 청구할게요. 다시 소유권은 당신이 돈 주고 사시면 제가 철거 책임지고 갈게요. 라고 해서 물권과 물청을 분리하기로 둘이 약정했다. 이때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두 이 약정 무효입니다. 물권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만 무효 약정 무효입니다. 물권이 넘으면 물청이 무조건 따라가야지 물청만 자기에게 유보한다. 이런 약정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물권이 넘어가면 물청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종조 물권자 절대 물청 X입니다. 그럼 자 2번 판례 보시면 제목 아래 보세요. 제목 아래.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상이 물권이에요. 아니 물상 청구권이 물권이 청구권이에요. 물권료 청구권. 다시 물상 청구권을 물권료 청구권을 이 오타입니다. 원래 판례 원문이래요. 물권료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유보 등을 하면 유보. 유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간직. 얘에게 물청을 간직시키고 간직을 갖게 하고 물권만 넘기다 그 말입니다.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이런 약정했죠?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인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할 것이로서 그러니까 사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너가 가져가면 물청 내가 간다라는 이 약정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옛날 판례라 말이 좀 이상해요. 그 다음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현 물권자 아니죠? 전 소유자는 제3자 이 을 불법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병만 할 수 있어요. 병만.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그 1번, 2번 판례 두 개 있죠? 가로 1번, 2번. 그게 퇴출 청구예요. 퇴출 청구. 퇴출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또는 퇴거 청구입니다. 그래서 2번 판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1번과 같이 비교하면 돼요. 그 가로 2번 판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번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지문이 기니까 결과를 딱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결과를 모르면 앞에 읽다가 뒤에 와서 앞 내용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판례가 긴 것들은 결과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 줄 읽다 보면 여기 읽으면 앞 여기 잊어버리잖아요. 다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론을 딱 외우셔야 돼요. 그럼 결론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퇴출 청구.
자, 갑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래도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건물은 을 소유죠. 단 갑은 토지 소유권 방해하니까 갑은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도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그럼 을이 내 건물 내가 점유해요. 그럼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퇴거 청구 못합니다.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해요. 나가라 못해요. 단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너 건물에서 나가라고 못해요. 을은 토지 점유가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갑토지에 을이 불법 무단으로 신축했죠. 그 다음에 A에게 임대차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주택이어서 주택 임대차. 그래서 임차인 A가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 A.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글씨 똑같을까요?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고 A에게 철거 청구 못하죠? 철거 청구는 소유자에게, A에게, 아니 을에게, 이 소유자 아닌 자에게는 철거 청구 못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갑은 A를 상대로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퇴거나 퇴출 청구. 이거 할 수 있다가 팔립니다. 왜냐면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 A 놔두고 무너버립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서 A 너 나가라고 퇴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더라고요. 뭘 하나 보이죠, 종이를. 나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 신고했으니까 나 대항력 있기 때문에 못 나가라고 대항하더라고요. 못 나가라고. 이게 법원에 왔죠? 판사가 이거 확 찢어버렸어, 이거 아무나 이거 들으지 말았습니다, 이거. 이 건물 자체가 불법이라 토지 사용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그런 거지. 대항력 아무 데서나 주장 못해요. 주장 못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퇴출 청구할 수 있다. 설사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거나 또는 전세권자로서 대항력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나가야 돼요. 만약 A가 대항력 있다 그래서 갑에게 대항해버리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더라 했죠? 나도 이제 빨리 주택 주고 친구한테 임대차요. 안 나가니까. 그럼 평생 못 주차니까 결국 을집인 속골이죠, 결국.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 3번의 1번 판례는 밑줄. 그 건물 철거와 대지 부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다음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건 자에 대해서 그 건물에 퇴거 청구할 수 없죠? 예, 퇴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가로 2번 판례. 자,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이 아주 길죠? 제목 아래.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건물 철거 및 그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차인이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 갑은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즉 안 쫓아내는 한 위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 소유권은 이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로부터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 동원하십니다. 대항력을 가진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대항력에서도 나가 그 말이죠. 다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사례로 나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 지문이 좀 짧아지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 나오면 거의 한 4번, 5번에 나올 거 분명히 4번에 나와요. 이런 사례는. 4번에서 4번에서 갑은 A에게 퇴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맞았죠? 그럼 5번 해가지고 이제 위 사의 경우라고 나와요. A가 대항력 있다면 라고 이렇게. 이때는
퇴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그럼 틀린 거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의 답이 대항에서 나가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겠냐. 살이 나오면 분명히. 어떻게 나온다까지 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틀린 거 그럼 이게 답이라 했죠? 틀린 거면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를 시험 지문에 넣어보세요. 이걸. 몇 줄이에요 이거? 판례가 몇 줄입니까? 한 7줄 됩니까? 8줄입니까? 이걸 좀 줄여도 한 5줄, 7줄 돼 이걸. 이거 시험지는 이렇게 좁으니까 이걸 좀 줄여내면 7줄 정도 돼요. 그럼 이걸 4번에 내보세요. 그럼 틀린 거 뭐? 틀린 거. 그럼 7줄이면 틀린 게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근데 7줄을 4번에 다 낼 수 없으니까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4번 내요. 5번에 여기 앞에 내용을 연결해야 되니까 4, 5개로 시작돼요. 분명히. 그럼 여기가 무조건 뒤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정답이 틀린 거 그러면. 그래서 긴 건 이렇게 쪼개내니까 항상 긴 판례는 저런 게 답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럼 대부분. 항상 법에는 100% 없어요. 그건 산수예요. 수학이 100%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100%. 법은 사유가 100% 없어요. 이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많다. 예위도 많잖아요. 사유각은.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합의예제 나왔죠? 이게 나가리. 나가리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어요. 그 다음 매수인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한 다음에 세 번째로, 시간적 세 번째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대요. 또는 누가 취소했다. 또는 해지 또는 합의 해제했다. 해지도 가끔 나오는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라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지 조건이 성취됐다. 해지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죠. 한마디로 다 계약이 나가리 된 거죠.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이 다 깨졌다. 나가리 있다. 나가리. 나가리 되면 이 을등기 말소등기 없이 자동으로 가반대 소유권 오죠. 다시 이런 일 발생하자마자 을등기 말소등기 없이 자동으로 가반대 소유권 복귀 옵니다. 자동으로 가반대 소유권 복귀. 그럼 등기부상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있더라도 누가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언젠가 이거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갑이 이걸 말소 청구한다면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죠? 물권자가 청구하는 이거 물권자 청구권입니다.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요? 소유권이게 물청이라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 청구권이에요. 나가리 되면 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하죠? 나가리. 그래서 4번은 합의해제 나오면 나가리. 그냥 해제도 나가리. 취소로도 시험이 많이 나오죠? 나가리. 그럼 소유권에 대한 물청입니다. 다음 5번은 5번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고 특히 5번 판례는 8번 판례 있죠? 바로 뒤에 8번 판례 8번에 1번, 2번 판례 있습니까? 내용이 서로 이제 겹치는 것들입니다. 서로 겹쳐요. 일단 5번부터 보시면 5번은 제목 아래 보세요. 제목 아래. 등기 나왔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 동그라미.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 가로 적으세요. 가로가 아니다. 다시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돈하십니다. 그럼 네 글자로 불법 말소. 불법 말소. 두 글자로 유효.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가 불법 말소, 유효.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 효력에 아무 영향 없고가 유효. 영향 없고 설사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유효죠. 그러니까 적부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그 회복 등기 신청 절차에 의해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보세요. 등기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근저당 설정 등기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걸 불법 말소 그래요. 그럼 유효 되었더라도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명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 틀리죠.
그대로 유효니까 근저당권 남아있죠? 손해 없어요. 다시 저당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상실됐다는 손해가 없죠? 그대로 유효니까 그대로 유효. 이해되십니까? 그대로 유효니까 저당권 상실 안 됐어요. 아무 손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가시면 8번이 약간 좀 심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아주 8번 특히 1번, 2번 판례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개. 나란히 나온 적도 있어요. 1번, 2번으로. 자,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불법 말소입니다. 불법으로 말소 그러면 유효예요.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 그래서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죠. 여기서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근데 이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이 부동산이 깨끗해 보여요. 저당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시간축 손으로 갑이 먼저 소유자였죠? 우리 저당권 등기. 난 불법 말소 그러니까 병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을 저당권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말소회복 해야 유효입니까? 그냥 유효입니까? 그냥 유효예요. 그럼 을은 병한테 저당권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소회복 전이라도 시간치로 빨랐으니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산 꼴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등기 공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한 겁니다. 병은 억울하면 갑과 매도인 담보 책임 해결. 을에게는 대항 못하고 을은 저당권 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이렇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말소 회복이 하겠죠? 말소 회복.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갑입니까?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해요? 갑에게.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합니다.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민법이에요. 누구한테 말소한다? 갑.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민법. 그럼 이제 그 절차가 아까 등기법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자, 그 절차는 갑에게 말소하려고 봤더니 병이 현재 소유자예요. 그럼 등기법에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여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승낙할 의무. 의무가 있는데 병이 승낙 안 하면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혼자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등기법이 나와 이제. 그럼 이거랑 비교하실 게 경매. 경매라는 말만 나오면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하죠.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의 천적이 경매예요. 경매 기흑자만 나와도 저당권 다 죽어요. 또 경매 하려면 저당권 다 지우면 돼. 무조건 저당권. 다시 갑소유 부동산 있었죠? 네, 저당권자 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법 말소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병이 이번에는 경매로 취득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경매 나오면 저당권 어차피 죽을 거예요. 경매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다 지워버리세요.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니까. 이 또 없는데 뭘 말소회복 청구해요? 그러죠? 말소회복 해봤자 어차피 지워질 거라 말소회복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소회복 청구 못합니다. 그럼 병 승낙 의무 있어요? 없죠? 여기는 병 승낙 의무 있었어요. 승낙 안 하니까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했죠? 여기는 병 승낙 의무 없죠? 말소회복 청구 못하니까. 그러죠? 자, 그럼 8번 가로 1번 보시면 제목 아래 보세요. 등기는 아까 반복된 말 나오죠? 등기는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 아니므로 이제 밑줄이 시작됩니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동하십니다.
원인 없이 말소, 즉 불법만 쓰는 경우에 그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효. 않는다고 보면 타당한 바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회복돼야 하고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유효죠?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최종 명의는 적고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2번 판례 제목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로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 들어오십니다.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선 지금까지 다 여기 왼쪽이요. 다 왼쪽 지금까지. 그 다음 이제 사선 뒤부터 이쪽이에요. 부동산이 경매 나왔죠. 경매 동그라미. 경매를 취해서 경락되기면 그 부동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 것이므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의 부동산에 관해서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 다시 나오죠?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위하여 현 소유자 병을 상대로 그 승낙의 승낙 의무 없죠? 그러니까 승낙 의사 없이 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소 청구 못 회복 청구 못 하니까 승낙 의무 없죠? 그러니까 승낙 의사 없이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민법 시험에는 이걸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래요. 다시 이거 판례인데 이 판례가 이제 민사 판례니까 너무 깊게 다른 판례고 이 판례를 시험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은 이 판례 등기법이 강하니까 이 판례를 회복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는 없다는 시험에 없다. 왜냐하면 이 판례는 등기법과 깊이 들어간 판례라 민법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 판례를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래서 가로 1번은 회복 청구할 수 있다. 가로 2번 경매 이렇게 나오면 회복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몇 개만 하면 좀만 하면 되니까 10분 쉬가시고 좀 하겠습니다. 한 10분의 시간 30분 정도만 할게요.